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품격 토론. 오늘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위헌이냐라고 한 뒤에 민주당이 법안 추진에 좀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이 위헌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야당에서는 이게 뭐 상급 분립 위반이다 뭐 이렇게 있는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입법적으로 충분히 말하자면 그 우리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듯이 네. 그런 부분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실제로 입법부가 법조항을 고칠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는 영역이다. 원론적으로 인해서 모든 뭐 검사나 판사나 공무원이나 국회에서 만든 또 혹은 뭐 대통령이 만든 그 법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와전이 됐는데 이걸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언론에서 위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왜 위헌이냐.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검판사는 사실은 뭐 입법부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개헌을 하면 개헌을 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그런 질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이지 그것을 개입이라고 하면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위헌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데 대한 강조를 한 것이지 그 말 자체가 물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네. 뭐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하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원론적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언급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김성태 대표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지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히 집권당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올바르게 난 바로 잡아줄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100일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사법부 이 구조는 뭐 사법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그 권한을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상권 그러면서 서열을 맡겨버렸잖아요. 그랬죠. 이제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그런 기본 논리의 상급 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저는 위헌적 발언을 대통령이 서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예? 이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또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이게 견제와 균형을 갖춘 게 이게 상급 분립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정한 그런 법치의 기본인데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리 시스템 자체를 갖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그냥 입법 행정 사법 이걸 갖다가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딱 서열을 매겨버렸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런 서열을 매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서열은 국민 주권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의 우열을 갖다가 헌법에 명시된 헌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왜 저런 방식으로 서열을 매기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에도 우리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고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런데 마치 직접 선출 권력 그러니까 국회하고 대통령 자신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그 발상 자체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권 재민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입법부 아니겠냐. 그리고 선출 권력 아니냐. 예.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가장 우선권자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헌법에 대한 정신은 결국에는 모든 법은
국민이 하라는 대로 그 법을 만들어가는 사실은 국회의원도 하나의 부하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왜 첫 번째 그 위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얘기했냐면 만약 대통령께서 검찰청 업체는데도 바로 동의를 했다면 그런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국민의 민주당이 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엇박자를 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거는 너무 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다 밀어준 것이 아니라 네, 그래요. 실제적으로 사법 개혁에서 조금 균형 잡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앞에 말씀을 조금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교정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성태 대표님. 제가요. 네, 잠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이제 공식 명칭을 내란 전담재판부로 예. 바꿨어요. 그리고 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안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 위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바로 이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게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걸 민주당 내에 양식 있는 쉽게 말하면 법률가들 출신이나 또 뭐 헌법학자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는 이거는 자신들도 지금 거둬들이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하나에 별도의 부를 이제 만들어 달라. 그것도 대부분 니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입법 행위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걸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이재명 정권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데서 협치 실용을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 그래서 국정 운영 방식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야권 정치인이지만은 뭐 비판 일색이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그런 상당히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의 저도 방송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대한민국의 저명한 헌법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면은 다수가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심판되고 그렇게 해서 파면이 되고 또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왜 당선 무효되는 그런 결정을 헌재가 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법원이 결정이 돼서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럼 직접 선출 권력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에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재 심판 결과 그 기각해버렸잖아요. 각하했어요. 이런 게 다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헌법이 상금 분립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작동하게끔 해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게 그런 식으로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그래서 대통령 자신과 또 절대 다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결정한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름을 타버렸어요. 저는 이게 국민 주권조차도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다수의 결정 이런 부분도 일시적인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결의 한계를 받아들인 부분이 바로 상금 분립의 결과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 민주당 안을 보면 내란 특별재판부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 네. 국회, 법원, 대한변협이 각각 3명씩 9명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제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와 대한변협이 법관 임명에 참여하는 것, 이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평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는 특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마 판사에 대한 부분이라 조금 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는 이제 뭐 김승태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사건에 대한 개입처럼 마치 지기현 판사가 적절한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개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재판부를 흔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담감을 민주당은 분명히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사실은 선택지를 찾은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법원 행정처라든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들이 일정 정도 당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무리 그 뭐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가 모든 사법권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범과 전례를 따르는 네.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제 만들어 놓은 어제 저녁에 김민석 총리나 이렇게 회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네.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라든지 정부의 입장들을 조금 부드럽게 하려는 의지가 이 안에 녹아 들어가지 않느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법원의 최후 카드는 이거라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소신 있는 입장을 본인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밝힌 거죠. 계속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친정집 거대 입법권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 독립을 뭐 훼손시키는 이런 엄청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신들이 초래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사법 독립은 재판뿐 아니라 인적 구성, 조직상 독립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시스템을 그러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를 갖다 이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다 자신이 못을 박아버리고 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그런 헌법 101조와 충돌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법원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5개 재판은 중지되어 있는 거지. 그 재판의 결과를 갖다 재판 진행 자체를 아예 대통령이 됐으니까 무효화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검찰 대한민국이 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한 내용대로 법원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피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 있을 그렇죠. 뿐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직무상 지금 이 재판부는 당장은 지금 재판을 중지한다 이래 됐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국정 운영을 펼쳤을 때 예?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을 중지한 그런 효력이 일정 부분 나름 법관의 양심으로서 이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법관들도 자신의 판단을 법의 양심에 걸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법부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가 않겠죠. 어떻습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장동욱 대표 말씀은 사실은 그동안 그런 판사들이 눈치 보느라고 연기시켰냐, 법적 정당성 없이 했냐,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판사를 모독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 정당성으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중지시킨다는 것에 따라서 합법적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압살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합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거죠. 그럼 우리도 감정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사가 굉장히 중립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특검위에서 기소되고 뭐 여러 가지 공수처에서 다 기소되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법원을 믿지 못한다는 그 딱 정상 그걸 법원을 믿지 못한 게 자기들의 인위적 판단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겸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줬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지난번에 한덕수 또 전 총리를 영장. 갖다 구속영장 발부를 갖다 각하시켜 버렸다.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렇죠. 그랬잖아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시정되면 우리가 왜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감정적인 판단은 민주당 집권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에 따라서 사법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반민특위 1948년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민특위라는 이런 사실상 국가적으로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그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도 이거는 헌법의 별도 조항을 가지고 반민특위 조항이 구성 있었다면서요. 운영한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지금 발전 민주주의도 성숙돼 있는데 지금 와서서 헌법에 개정 없이 그런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반민주적이죠. 잠시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 카드가 좀 주목이 됩니다. 어제 장외 투쟁 카드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우파 연대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태 대표님? 저는 그 부분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 입법 권력으로서는 절대 네.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과 또 현실적 문제점이 봉착돼 있지만은 더욱더 야당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어떤 의석으로 가지고는 민주당을 상대할 수는 없지만 이 민주당 거대 입법 걸려 가지고 또 입법 폭주를 하고 또 대한민국에 이런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과 견제가 어려우면 이런 때일수록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즉 국민적 지지를 갖다 야당이 많이 받아버리면은 절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함부로 일방통행식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로 나가기 전에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더 처절하고 가열찬 그런 쉽게 말하면은 자신들의 국회 내 투쟁을 해야죠.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는 국민의힘의 실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들어선 그때 집행부와 한교안 대표 체제였습니다. 이 한교안 대표 체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장애로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하고 그렇게 해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장애 집회 투쟁으로 또 거의 함몰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총선에서 우리는 103석이라는 가장 초라한 의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 집회 결정은 정말 장애 투쟁은 신중에 또 신중을 과연 이 107서명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또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 또 투쟁 다 했는 이후에도 안 됐을 때 장애로 나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김영주 의원님, 네.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다시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상황? 글쎄요, 이제 민주당도 좀 강성 지지층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이 휘청거리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 저는 아스팔트 우파라기보다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수 유튜브들에 더 많이 장동훈 대표가 얹혀가는 모습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원인 제공에 있어서 민주당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방금
김순대 의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많이 좀 더 장동욱 대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314명 15명 미국에 있는 네, 전문가들이 구금됐을 때 장동욱 대표가 얘기한 게 이 구금된 것이 소년보 무슨 뭐 종교 탄압? 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다른 진단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이 좀 우렸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더 동맹의 가치를 국민의힘이 높인다 하더라도 해외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적인 목소리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소년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아스팔트하고 가까이 됐을 때 방금 말한 대로 한교안 의원의 그 대표의 어떤 그 스스로 고사되는 길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3대 특검법하고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안 파기 이 강성 지지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 갈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시적인 갈등으로 지금 현재 뭐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네. 그걸 봉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일단 봉합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죠 이미.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을 줄 알았어요. 왜?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의 그런 자신이 그동안 이제 뭐 방송 3법이다 검찰 언론계획 네. 사법계획까지 해가지고 뭐 9월 25일 추석머리 밥상에 자기가 그 계획 법안을 다 완성 마무리하겠다. 근데 그 완성 마무리라는 것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협치 정국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중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네. 상당히 처음에 방향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걸 실천시킨 집권당 자기 친정집이 까꿀로 가버렸거든요. 국회에서 그럼 여야 간의 협치 정국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또 민주당 그런 일방적인 입장의 입법 취지에 반영된 게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주장도 반영된 가운데 합의의 안을 갖다가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법 뭐 노란봉투법 세제 개편 방송 3법 뭐 어느 거 하나 야당의 목소리가 조금의 1%라도 반영되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입법 독주 폭주를 펼쳤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 어렵게 정말 여야 지난 월요일 그렇죠. 날또 여야 지도부 회담도 있고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집권당이 좀 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기자회견을 합의를 앞두고 끌어낸 있으니까. 특검법 네. 연장 법안을 예? 그걸 갖다가 밤사이에 걷어 차버린 게 바로 정청래 당대표였잖아요. 그럼 정청래 당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려고 그랬구나. 그 실천한 사람한테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정청래 대표 지지가 월등히 높아지고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만 보겠다는 그 대통령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가지고 정청래 손을 들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이제 그래놓고 이제 국민 여론이나 모든 게 이게 볼상 사나우니까 이걸 수습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요. 집권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예상을 빗나가셨군요. 그럼요. 김영재 의원님. 네. 아까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약간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교섭 사이사이에 당대표나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진행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한 부분에 있어서 강성 지지층들이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우니까 예상외로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하니까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여당 전체가 갑자기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깨진 적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정청래 대표가 잘못한 게 그러면 의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출구를.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모든 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덮어 씌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소탐 대실이 있다. 나는 뜻이 다르다. 마치 보고 안 받은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법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2주 사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내부 원내라든지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이가 큰 변화가 없다. 충분히 특검이 확보된 그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연장을 안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또 새로운 특검 법안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것은 꼼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얘기도 여야의 공방 대상이 될 텐데 이 여야 입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물론 한국인들은 귀국했지만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500억 불 태미 대미 투자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 투자 기업에 그 속한 근로자들이 그 숙련된 고도의 기술 가지고 그 공장을 만들고 그게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는 얼마나 빈번한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자 문제는 단순히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 누가 그 걱정을 했겠습니까? 네. 10년 넘게 그 문제를 우리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갖다가 더군다나 3,500억 불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 비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 참모진들이 이런 엄청난 국가적 결정을 하는데 이 애교는 국가 간 해결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투자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이런 애로 고충이 있었는 이 비자 문제도 이참에 해결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추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과 도리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지아주에서 그 1,400명이 일하는 그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건설 인력들만 이 300명이 넘는 그 인력을 갖다 이렇게 체포고금해서 정말 형편없는 시설에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를 모욕한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한 미국 정부의 행정당국의 행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잠깐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본격 토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이번에 한국인 귀국과 관련해서 뭐 비자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관세 협상 합의했냐 박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부분 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발에까지 수갑을 찬 부분은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하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없이 들어가서 실제로 117명 정도가 이 일을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상무부와 국가안보부 또 국무부 입장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가 조직으로 강성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아쉬운 점이 현재 미국 대사가 공석이라는 측면, 네. 아틀란타 총영사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픈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나 관세 문제에 이니시티브를 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네, 있다. 그래서 비자 문제도 한국만 패스트 트랙을 둔다든지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 일승만 보더라도 지금 밑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뜨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못 네. 가겠다 그러면 투자도 못 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러트닝 상무장관의 목소리는 거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입장은 사실은 좀 간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없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삼아서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소년보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분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김영주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를 지금 상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전체 국민들과 국가적 어떤 슬기로움과 지혜를 다 모아야 돼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왜 국민 통합과 정치 안장이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그 협상 전략이 강한 압박을 해가지고 상대 반응을 보고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입장을 바꿀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든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시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와 카드 같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재량권 이번에 더 이제 추후 협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정치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 뭐 세계로 그 소년보 목사 같은 그분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법 위반 가지고 이렇게 구속한 사례가 별로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개신교회 그런 부산 지역 내 큰 교회를 또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도주 우려겠습니까? 증거 인멸을 얼마나 할 거며 또 이 사안이 무슨 중대 큰 범죄로서 그렇게 구속 인신을 구금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었는지 물론 법원의 영장 발부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특검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든 종교 탄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분명히 장동혁 대표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죠 지금. 이 소년보 목사는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고 발언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입니다. 예.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종교 담당 비서관이 있었거든요. 문화부 쪽에 나왔고 사실은 특검이나 일반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종교인에 대해서는 약간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만약 이게 이번에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온 정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안에 어떤 내부 인력
조직이 없었다라는 것도 아쉬운 측면이고 조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치해법권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현재 말하자면 법 제목 항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구속시켜야 될 만한 제목이 아닌. 근데 내란선동 동조자 이런 식으로 제목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어떤 그 푸시가 가능했지만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었다 그러면 불구속 수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여당 당협위원장은 발언하고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은 제지된 것과 관련해서 노골적인 정치차별이다, 관건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강유정 뭐 대통령실 대통령실 대변인. 네, 대변인 입장도 있고 해서 그때 이제 타운홀 미팅에 강원도민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250여 명이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발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려고 했다는 그런 뭐 근본적인 취지는 뭐 일부 이해는 할 수 네. 있지만 그래도 강원도의 전체 강력단체 강원도민들을 대표하는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그런 발언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또 줘야 되는 거고 또 아울러서 그러면 이제 강원도의 원에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의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신 분은 또 발언권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치인의 발언권 기회를 줬다면 그건 행평성을 맞춰줘야죠. 당연히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뭐 거기에 뭐 현역위원회 발언권을 주든지 안 그러면 뭐 당협위원장 발언권을 사전에 조율해서 준다든지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발언권을 준 것은 사전에 그 사람이 참석하라는 것이고 조율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정치적 형평성도 갖추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발언권도 또 중단 제지해 버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이제 해제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지방 그런 행보들이 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행보고 또 이 강력단체장들 특히 국민의힘 야권 지금 이제 출신 강력단체장은 뭐 이 일찌감치 좀 손절을 하는 그런 뭐 대통령의 분위기 이런 게 과연 뭐 우리가 이제 뭐 국정이라든지 정치 안정 뭐 국민 통합에 무슨 동업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언론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영조 의원님의 의견 네. 듣겠습니다. 뭐 좀 과도한 일반화다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래서 이거 그동안에 보면 야당 시장들하고도 대통령하고 격이 없이 소통을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죠. 운영의 묘의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도지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다 그걸 좀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컨대 내용은 뭐 시간이 짧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지역의 도백, 강원도에 가면 도지사가 먼저 환영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네. 대통령의 격을 오히려 높여주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좋고 또 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대통령 참모들이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예. 좋겠다. 네, 오늘 품격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